지금 상당히 글로벌 경제가 어렵죠. 채권, 주식, 부동산, 사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붕괴됐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거품이 이미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식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렇게 빨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늘 떨어졌다 오르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도 반등할 기회가 조만간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글로벌 경제가 어렵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2020년 경제위기, 금융시장 불황을 빨리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가계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 주식, 부동산, 사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붕괴됐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거품이 이미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식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요. 그게 아마 내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이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지난 역사를 봐더라도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됐죠. 최근만 보더라도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때 어떻습니까? 또 부를 늘릴 기회가 있어야 됐었죠. 그런데 부를 늘리려면 어떻습니까? 미리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 적극적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자산을 더 살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저는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런 시기를 알려면은 저는 거시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거시경제지표 분석이란 이런 과목으로 매 학기 강의를 해요.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금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 가격은 어떤 식으로 변동하고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만 강의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가지고 경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통계청에서 물가를 발표하거든요. 이 물가 가지고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매달 통화량,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걸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각 이런 경제지표 기본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런 경제지표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리하고 주가를 제가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런 말씀도 계속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이 국면에 따라 가지고 주식, 채권, 현금 이런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요, 종합적으로 현재 경기를 판단하고, 이 경기라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경기,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전부 경제 지표를 현재를 판단하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산 가격, 주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금리, 어떤 국면에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는 자료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될 때마다 경제 지표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자료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현재 국민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의 그 부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공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많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카톡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제 견해도 말씀드리고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채팅방이 생기는데요. 제가 유일한 유튜브 공식 채널이 김영익의 경제스쿨이고요. 앞으로 이제 만들 채팅방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저는 다른 채팅방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자가 오더라도 그냥 넘기시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몇 분 만나가지고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독자 보면은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기업 대표도 있었고 평범한 주부도 계셨고 그 다음에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주식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분들이 이미 주식을 많이 사놓으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특히 어떤 분은 기업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도 좋다고 그 기업을 샀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거는 시대의 흐름, 우리가 흔히 나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숲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분이 숲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라는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경기가 나빠진 이런 국면에서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종목에 관계없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큰 숲을 이분들이 조금 판단해서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난 후에도 제 역할이 더 중요해졌구나. 그래서 거시경제 기본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경제 지표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제가 제 학교에서 제 학생들한테 강의한 것보다도 기본은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걸 기본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그러려면 그 돈을 어디서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충분히 축적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그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들 수 있는 돈, 부를 늘리는데 약간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